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오늘은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사회변동의 7번째 주제인 사회변동의 주객체와 변동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회변동의 메커니즘은 경쟁과 협력, 파워의 수직적 성장, 그리고 파워의 동태적 균형, 이 세 가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사회변동이 일어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세 가지 상호작용은 바로 사회 구성원들에 의한 파워의 창출과 결합, 즉 파워의 변환에 의해서 유발됩니다. 이런 파워 변환은 크게 나눠보면 주체적 변환과 객체적 변환으로 구분됩니다. 파워의 주체적 변환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에 의해서 변환되는 것이고, 파워의 객체적 변환은 생존 본능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변환입니다. 이제 주체적 변환과 객체적 변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볼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생명력은 바로 자아실현 경향성이고, 이 자아실현 경향성 선천적인 것으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 자아실현으로 나아가게 하는 내재적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내재적 동기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행동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 자아실현 경향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변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이 스스로 변하게 하는 그런 행동, 이건 바로 자기 반성이나 새로운 형성이나 도약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도약이 바로 자발적 행동을 통해서 바로 자발적으로 파워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생명력은 파워의 5속성을 능률적이거나 동시사부를 작용하게 해서 완전 기능하게 하고, 또 파워의 주기적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생명력, 즉 자아실현 경향성은 인간의 인성 5역량, 즉 창의 역량, 정서지능 역량, 자아실현 자유의지 역량, 자기정화 역량, 가치와 영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성 5역량은 인간을 전인격체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력은 바로 전인격의 사회 혁신 변동을 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력은 전인격의 완전 기능 사회 변동의 원천을 제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생존 본능은 객체적 파워 변화를 유발하는데, 이 생존 본능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와 같이 유기체의 생존을 위해서 하고 싶어하고 하지 않으면 스스로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나 강한 동기를 내포합니다. 이런 생존 본능은 외적 힘이 작용할 때 이 두세 배 강해집니다. 이 외적 힘에 의해서 두세 배 강해진 힘에 의해서 바로 파워 변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객체적 파워 변환이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외적 자극에 의해서 파워 속성이 활성화될 경우, 이러한 자극에 부응할 수 있는 파워 속성만 활성화되므로 불완전 기능이 일어나고 파워의 비주기적 순환이 유발됩니다. 생존 본능은 바로 외적 자극에서 두세 배 강해지기 때문에 파워의 비주기적 순환과 불완전 기능을 생존 본능이 유발합니다. 따라서 생존 본능은 특정 파워 속성을 활성화하므로 불완전 기능의 사회 변동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존 본능은 불완전 기능의 사회 변동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파워 변환의 주체적, 객체적 파워 변환의 그 원천은 바로 생명력이고, 또 하나는 생존 본능입니다. 생명력에 의한 사회 변동은 바로 전인격의 사회 변동의 원천이 되고, 또한 파워 순환의 내재적 원천으로 작용합니다. 이와 같은 내재적 원천의 사회 변동은 완전 기능의 사회 변동을 유발하고 파워의 주기적 순환을 유발해서 사회 혁신을 이끌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생존 본능 이에 비해 가지고 불완전 기능의 사회 변동을 유발하고, 이것은 바로 외적 자극에 의해서 강화되기 때문에 바로 파워 순환의 외적 원천으로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존 본능에 의한 바로 파워의 순환은 불완전 기능 행동이 일어나고 파워의 비주기적 순환을 유발한다 하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파워의 순환에서 파워의 수직적 성장 단계에서 그 사회에 보다 큰 파워를 가진 지배 계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지배계층을 파워 엘리트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파워 엘리트는 한 사회에서 여러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과 정책 수행을 이루어가는 그런 집단을 의미합니다. 밀스의 의견에 따라보면 파워 엘리트는 권력과 사회적 가치를 독점적으로 차지한 그런 지배 집단입니다. 그에 의하면 현대사회는 사회 성격과 무관하게 군부 엘리트, 경제 엘리트, 정치 엘리트, 문화 엘리트 등의 다양한 사회 엘리트로 구성되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속한 파워 집단의 이익권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또한 파레토의 의견에 따르면 엘리트는 활동 영역에서 최상의 지표를 가진 사람들이고 사회는 비엘리트인 하위 계층과 엘리트인 상위 계층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레토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엘리트는 힘과 기만을 통해서 대중을 통치하고 물리적, 도덕적 및 지적인 설득 수단도 사용한다고 하게 됐습니다. 모스크바의 경우에도 모든 사회는 두 개 계급, 즉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토플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 속의 파워 평등이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설사 이와 같은 파워 평등의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우연히 또는 즉각 새로운 파워의 불평등이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워 불평등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 엘리트 순환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엘리트 순환은 뭐냐면은 귀속 집단에 속한 자가 엘리트 집단으로 이동을 의미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속 집단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엘리트 집단 이동하게 되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파워 엘리트는 바로 지배 집단에 속하고 그 지배 집단은 보다 큰 파워를 창출해내는 그런 집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파워의 크기는 바로 파워의 부피와 파워의 밀도의 곱셈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파워의 부피는 파워의 시간적 및 공간적 지배 영역이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파워의 부피가 크다 하는 말은 그 파워의 지배에 맞는 사람의 수가 크다 하는 것입니다. 공간적 지배 영역이란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고 시간적이라는 것은 역사를 의미합니다. 역사가 깊고 또한 지배 영역이 넓은 이런 파워는 바로 파워 부피가 크다고 설명하고 이것은 흔히 지지율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각 정당의 지지율을 우리 여론조사에서 우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지지율이 바로 정당의 지지율이 정당에 만들어낸 파워의 부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워의 밀도는 파워 부피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의 밀도는 상대 욕구나 가치를 만족시키는 정도가 바로 파워의 밀도이고 다른 사람의 욕구나 가치를 만족시키는 그런 파워는 바로 파워의 강도나 파워의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즉 다른 사람의 파워 욕구를 만족시킬수록 그 파워의 밀도는 커진다. 즉 파워의 밀도가 크다 하는 말은 파워의 영향력이 크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알다시피 우리가 파워의 큰 파워는 바로 지배하고 파워의 크기가 작은 파워는 바로 귀속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밀도가 크고 부피가 큰 파워는 위로 올라가고 즉 지배하고 그렇지 않은 파워는 바로 귀속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파워를 크게 해서 우리가 엘리트로서 진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다시피 다른 사람의 욕구나 가치를 만족시킬수록 우리가 파워의 부피가 커지고 파워 밀도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욕구나 가치를 만족시키는 프로세스는 바로 뭐냐? 가치와 프로세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같이 가치와는 가치를 창출하고 이 창출된 가치를 적용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와는 다른 파워 욕구를 포함한다는 것이죠. 즉 욕구를 수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치를 도모할 때 이런 파워는 크고 또 영향이 있는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트로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치와 영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가치와 영향을 기반으로 내가 가치와 대한 파워를 창출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바로 파워 엘리트, 즉 지배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주의 공간을 생각해 보면은 모든 우주 속에서는 파워의 핵이 존재합니다. 태양은 태양계의 핵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파워는
파워의 핵이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파워의 핵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파워 요소를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주체입니다. 파워 요소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파워를 창출해내는 자원, 유형적, 무형적 자원입니다. 즉 파워의 핵은 파워를 창출하는 파워 자원을 소유하거나 이런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파워의 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파워의 핵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파워의 생존 프로세스 주도자 역할을 하며 파워 조직의 리더로서 의사결정의 주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식회사의 경우 보면 주주는 바로 회사가 만드는 파워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조직에서 대주주는 그 조직의 핵이 됩니다. 조직에서 조직자원, 즉 파워 요소를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조직의 핵이 되고 또한 조직 핵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 추종자가 있습니다. 이 추종자는 바로 조직 핵의 주변부를 형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워 핵의 주변부는 파워 핵의 귀속에서 파워 핵을 지원하거나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파워의 핵의 주변부로 합니다. 또 파워 조직에서 또 다른 집단이 있는데 그건 바로 파워의 무게 중심입니다. 파워의 무게 중심은 파워 핵에 명시적이나 또는 묵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파워이며 이들은 바로 파워 조직의 외부에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파워의 무게 중심은 파워 핵의 의사결정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의사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정부의 핵은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한 의사결정이 국회가 좌지우지한다면 국회는 바로 대통령의 무게중심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게중심과 파워핵이 서로 다를 경우에 그런 파워는 또는 그런 조직은 바로 안정성을 상실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조직의 핵과 그 주변부와 조직의 무게중심은 파워 엘리트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파워 엘리트가 바로 사회 변동의 원천을 제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7회 8절에 우리는 사회 변동의 내재적 및 외재적 원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사회 변동의 내재적 원천은 생명력이고 사회 변동의 외재적 원천은 생존 본능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력과 생존 본능에 의해서 이런 사회 변동의 성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생명력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와 같이 완전 자아 실현의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고 파워 오속성을 동시적이고 능률적으로 작용해서 완전 기능 행동을 유발합니다. 이와 같은 완전 기능 행동이 사회 집단과 결합된 경우 이러한 개인은 파워 엘리트로 변신하고 이 완전 기능 행동은 바로 우리 사회를 혁신 변동으로 이끌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팔레이트 순환에서 외재적 원천은 그 생존 본능입니다. 그 생존 본능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완전 기능의 행동을 유발합니다. 생존 본능이 사회 변동의 외재적 원천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바로 지배와 귀속 관계에서 귀속 파워는 그 지배와 귀속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생존 본능이 두세 배 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세 배 강해진 그 생존 본능이 바로 외재적 원천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생존 본능에 의한 그 파워 엘리트 순환은 사회 혁신을 통해서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생존 본능에 의해 사회 변동은 불완전 기능의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직한 사회 변동은 바로 생명력에 기반한 바로 사회 혁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생명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명력은 사회 혁신 변동의 주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사회가 사회 구성들 하여금 생명력을 활성화시키는 사회가 됐을 때 우리 사회는 바로 완전 기능의 상생과 협력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속에는 바로 생명을 가진 우주의 핵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우주 속에 있는 그 핵은 바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력이 바로 우주의 생명력이 우주와 자연의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낸다고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우주의 생명력을 가진 핵은 바로 태양입니다. 그 태양이 바로 스스로 변해서 우주 속에 존재하는 생명력을 만들어내고 지구 안에 지구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구핵과 태양들은 바로 스스로 변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바로 상생과 협력의 생존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생명력이 바로 상생과 협력의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낸 그 원천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좀 전에 생존 본능에 의한 사회 변동은 상생과 협력의 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파워의 변동에는 바로 파워의 역할 변이가 존재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파워의 역할 변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파워 행사의 결과가 의도한 결과보다 다른 것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생존 본능에 의한 사회 변동이 일어날지라도 그 과정에서 파워의 역할 변화로 인해서 사회 혁신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력에 의할 경우에도 바로 파워 역할 변이로 의해서 부정적인 사회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존 본능에 의한 사회 변동보다는 생명력에 의한 사회 변동이 상생과 협력의 사회 혁신 변동이 보다 더 용이하게 일어난다는 것도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파워 엘리트에 의해서 사회 변동이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사회 변동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미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회 변동을 주도하는 것은 파워 엘리트입니다. 그렇다면 사회 변동의 방향은 바로 파워 엘리트의 의도나 그 목적이 사회 변동의 방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파워 엘리트는 바로 생명력에 의한 파워 엘리트가 있고 생존 본능에 의한 파워 엘리트가 있습니다. 즉 생명력과 생존 본능에 기반한 파워 엘리트는 각각 긍정적 및 부정적인 사회 변동을 흔히 유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람직한 것은 긍정적인 사회 변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 사회는 생명력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내야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사회 변동의 방향은 주로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배 파워, 즉 파워 엘리트의 의도나 목적이 의존하지만 때로는 귀속 파워의 긍정적인 작용이 지배 파워에 영향을 미치므로, 즉 파워 엘리트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 변동의 방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배적 파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귀속 파워는 사회 변동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파워 순환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회귀한다. 원래 시작점이나 출발점으로 회귀한 데 있습니다. 왜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파워 순환은 시작점이나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늘 출발점이나 시작점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 강에서 부화한 연어들은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자기의 부화한 강으로 돌아옵니다. 즉 모든 파워는 시작점이나 출발점으로 궁극적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워는, 즉 모든 파워는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파워의 회귀 본능은 바로 무엇을 하게 되냐? 우리가 이런 회귀 본능의 파워의 흐름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경우에 인간의 우주의 생성 기원을 찾는 노력이나 파워의 창출과 결합에서 역사와 전통과의 결합 노력은 바로 파워의 회귀 본능을 의미합니다. 이건 바로 인간에 작용하는 회귀의 본능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바로 역사성을 많이 찾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회귀 본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역사 속에서 새로운 것을 정립하고 다시 과거 역사에서 역사의 타당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파워 순환에서 새롭게 형성된 파워는 파워 결합을 통해서 기존의 파워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사회를 안정적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이건 바로 회귀 본능에 의한 것입니다.
파워 주체가 새로운 파워를 형성할 때 기존의 파워를 무시할 경우 파워의 역사성이 결여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파워 역사성이 없는 파워는 파워의 자체 오류를 수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입니다. 파워 자체 오류라는 것은 뭐냐면 파워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정죄할 파워가 없거나 파워가 잘못할 때 이를 리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역사성이 결여된 파워는 그 자체로서 통제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워를 창출하고 파워 결합을 만들어낼 때는 바로 그 파워의 역사성을 고려해서 그러한 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워의 역사성을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파워는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워가 가진 그 회귀 본능은 파워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회귀하게 하므로 사회 변동의 궁극적인 방향은 그 회귀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세상을 만드신다고 하였습니다. 새하늘과 새 세상을 만드신다는 것은 바로 기존에 있던 그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회귀시킨다는 거죠. 빅뱅에 의한 한 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주와 그 자연의 회귀라는 것은 원래 한 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 점으로 돌아가게 되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파워의 그 회귀 본능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우에도 모든 파워는 회귀 본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우리 사회를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파워와 역사성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파워의 역사성 연결고리는 바로 그 파워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회를 상생과 협력의 사회로 나아가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 파워의 회귀 본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 참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파워의 순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